오늘이 벌써 천일결사 61일째입니다. 그죠? 61일째 벌써 50일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제 49일이 있으면 또 100일 회양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공부를 쭉 이렇게 노트 써가면서 공부를 하면 이제 일과 참 힘이 붙습니다. 그래서 매일 혼자 스스로 공부를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연이는 매일 감사노트 쓰나? 아기 끼는데 감사노트 써? 어떻게 말해봐. 감사노트 쓰고 있지? 그러고 정제 문자 필사도 하고 있나? 안 하고 그래. 지금 뭐 깐난이 키우는데 감사노트만 계속 쓰면은 우선 그것만 해. 지금 바쁘니까 깐난애기를 키우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공부할 차례가 158쪽 다시 눈으로 보는 모습 연습하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모습이라는 게 무엇이냐?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느냐? 우리의 육근으로 보는 안이비설신의죠. 안이비설신의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색성향 미촉법이죠. 그 다음에 눈과 색이 만나면 거기 시각현상이 일어나요. 그 시각현상이 일어나면서 안식이 생겨요. 그래서 육근, 육진, 육식이 전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세상이라고 보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나라고 하는 모든 것, 이러한 것들이 전부 모습입니다. 모습. 그래서 지금 이 모습 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 무상, 재행무상이죠. 재법무화, 또 일체계고, 그러니까 이걸 무상고무화라고 하죠. 보통 이것을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바로 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모습 공식인데, 요 모습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기,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연기,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거기 자체성이 없죠. 실체가 없죠. 공한 것, 공성. 그러니까 연기와 공성에 대한 말하자면 우선 이치를 이해하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연기와 공성은 불교 공부의 가장 말하자면 기초이면서 끝이에요. 이게 연기와 공성이. 그걸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공리라고 하죠. 텅 빈 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연기를 얘기하면 공성이 되고, 공성을 얘기하면 연기가 돼요. 그래서 공부를 깊이 하면 할수록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불교의 입문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모습 공식을 합니다. 지금. 근데 모습 공식 중에서 우리의 육근 중에서 눈하고 귀가 감각작용의 70에서 75%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는 지금 내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딱 알면 그 보는 빛깔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망상과 번뇌를
바로 끊을 수가 있어. 왜 그러냐?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를 지금 노트북이 있죠? 노트북에 이렇게 있으면 노트북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노트북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내가 노트북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노트북이라는 것이 실제로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지금 책상을 봐. 그럼 책상이 만져보면 딱딱하고 무게도 있고 내가 눈으로도 보고 이러니까 책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 그런데 이 책상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뭐다? 나의 업식으로 보는 책상이라. 그래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면 생뚱맞죠. 생뚱맞죠. 왜? 늘 나는 있다라고 생각해. 세상이 있다. 내 몸뚱이가 있다. 늘 그렇게 하는데 저기 보림선언에 오니까 그게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죠. 이런 말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된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모습을 연습을 이제 하는데 제가 아침에 6개, 점심에 6개, 저녁에 6개 이렇게 하라고 했죠.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알람을 딱 맞춰놔. 알람을. 그럼 아침에 딱 6시에 정지 문자 도니까 6시에 딱 맞춰놔. 그럼 이불에서 침대에 누워서 모습공식 6개 딱 하는 거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딱 하고 또 점심때 12시에 알람을 딱 맞춰놔. 그러면 딱 따랑 하면 다시 내가 12시에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죠. 또 다른 상황에 있겠죠. 그러면 또 6개를 해요. 그리고 저녁에 또 저녁 때쯤 되면 또 딱 알람을 맞춰놓고 해. 그리고 이제 스티커를 딱 해서 모습 공식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컴퓨터에도 붙여놓고 노트북 여기 컴퓨터에도 붙여놓고 또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 문에도 붙여놓고 우리는 처음에 어디에 많이 했냐면 스마트폰에 많이. 스마트폰 늘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전면 첫째 화면에 이 모습 공식을 딱 넣어놓으면은 탁 보면은 모습 공식이다. 탁 보면 첫 화면에 딱 뜨는 거죠. 그러면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딱 넣어놓죠. 넣어놓으면은 볼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눈이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렇게 좀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방법은. 안 그러면 맹 까먹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 산을 본다. 이러면 산이 실제하거든. 산이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산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식으로 보는 공한 것이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눈으로 볼 때는 망견이라고 해요. 허망하게 본다. 자, 소리를 들을 때는 망문이죠. 허망하게 듣는 거.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이게 사실이지만 이걸 딱 얘기로 하면은 정말로 내가 믿음이 안 가. 그죠? 수자타 그렇지? 정말로 믿음이 안 가고 머리가 휑하지. 머리 지진나지. 그런데 이제 자꾸만 해봐. 내가 해보면 내가 이때까지 몰랐는데 이런 이치가 있구나.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모습으로 보는 모습 연습하기에 첫째는 뭐냐? 전체로 보기. 전체로 본다는 것은 스마트폰이 여기 있어. 스마트폰이 있으면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지금 있지만 계속 이제 이거는 견문각지를 동원하는 건데 스마트폰이 자꾸 낡지요.
우리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바꾸지 않나요? 배터리 자꾸 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많은 사람은 2년에 한 번씩 막 교체를 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안에 데이터가 싹 없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쓰다가 보면 케이스도 낡아, 이것도 낡아, 계속 변하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풍화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변한다. 변한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김정희 도반님, 변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변한다. 변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아는 말이죠. 근데 변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변한다라는 것이. 김정희 도반님 해제해갖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변한다는 거는 실체가 없다는 네, 거죠. 예, 그럴 수 있죠. 그 말도 맞죠. 그런데 변한다를 실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바로 알기는 매우 어렵죠. 변한다란 뜻은 뭐라고 했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렇게 생멸이 무엇에 따라 생멸을 한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했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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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건 조금 어렵죠. 자, 심화도반님,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네네. 변하지 않으려면 모습이 없어야 돼요. 모습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진심짜리, 우리의 본래의 텅 빈 성품짜리, 우리의 불성짜리, 우리의 법신짜리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다? 불변이라고, 불생불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진짜 마음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생겼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항상 갖추어져 있어. 내가 중생이라도 나의 진심은 그냥 그대로고, 내가 깨쳤다고 해서 더 많이 되는 것도 아니라. 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이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래요.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다 이렇게 달마대사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변할 것이 없다. 항상 불변하다. 상주하다. 그리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과 연이 없다. 인과 연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수자타야 맨날 깨달으려고 하잖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고 막 진심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깨달으려고 하고 진심자를 찾으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가 내 진심자리라.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돼. 어디서 찾아야 된다? 내 지금 쓰고 있는 마음에서 찾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엉뚱하게 막 어디로 가서 찾거나 얻으려고 한단 말이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뭐 수억 년을 공부를 해도 자기 본성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늘 나의 본성, 나의 진심은 항상 갖춰져 있다. 왜? 모습이 없어서 항상 변할 것이 없다. 여여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죠?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진심 자리인데, 근데 왜 우리는 전부 다 내가 말하기도 하고 보기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다 하거든.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이거를 못 찾을까요? 잘 모를까요? 왜 자꾸 망심을 쓰고 자꾸 내 본성을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이게 문제죠. 이만 이대로 본성짜리인데 왜 그러냐 이 말이지. 왜 그러냐. 항상 내가 있어. 나라는 아상이 있어. 나라는 것은 무지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망심이거든. 근데 그 망심이 막 설치고 다니니까 본래 내 본능 자리가 막 그냥 내가 드러낼 수가 없네. 그 망심도 어디서 온다? 진심에서. 근데 이제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모습 공식을 가지고 내가 자꾸 연습을 해봐. 연습을 해보면 나중에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거를 내가 눈으로 보는 모습에다가 대입을 한다. 그러면 내 몸뚱이도 눈으로 보는 모습이죠. 내 몸뚱이도 눈으로 보는 모습이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 육근이 전부 뭐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죠. 육근에 상대하는 색성향 미촉법도 전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밑에 보십시오. 처음에는 형태가 있는 것을 하나씩 콕콕 걷어 잡아서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눈으로 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색깔, 밝음, 어둠, 표정, 움직임 등이 전부 눈으로 보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허공, 공간, 빈 거, 이것도 눈으로 보는 빛깔입니다. 눈으로 보는 빛깔. 그래서 이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쪼개서 보기라. 쪼개서 보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여기는 시계를 그걸 해놨는데, 시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꾸준히 연습한 다음, 시계를 구성하고 있는 시계가 지금 저기도 시계가 있지만 시계를 가만히 보면 우선 프레임이 있고 또 그 글자판, 시계판이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있죠? 시계 바늘이 있고 이렇게 시침, 분침, 초침, 숫자, 크기, 모양, 색깔, 재질 이런 것들을 하나씩 분리해서 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쪼개서 본다. 쪼개서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 본래 시계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다. 시계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내가 쪼개서 보면 알 수가 있어. 쪼개서 보면. 근데 그냥 척 봤을 때는 시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시계하고 내가 보는 물체하고 이꼬르가 아니라 이꼬르가 아닌데 우리는 저것을 가리키면서 소통하기 위해서 시계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름을 붙였어요. 그죠? 그런데 저거를 시계를 프레임, 시침, 분침, 숫자 크기, 모양, 색깔, 재질 이런 걸 싹 다 분리를 해버리면 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계라는 것이 이름뿐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이거 시계라는 게 이름뿐이구나.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쪼개서 한번 본다는 거예요. 계속 쪼개서 보면 내가 보고 있는 이 물체가
원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뿐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벌써 쪼개서 보기에 가도 조금 어렵죠. 쪼개서 봐. 근데 이거를 자꾸만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습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어떻게 본다. 아, 이게 헛것이구나. 이게 책상이라는 실체가 없는데 내가 책상 이렇게 이미지로 보는 거죠. 이미지로 봐서 그게 딱 고정관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프레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분침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숫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면 시계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가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 하나의 명사죠. 대명사, 명사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 스마트폰의 기기하고 스마트폰이라는 이름하고 이꼬르가 안 되죠. 실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면은 이거 해갖고는 되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름을 붙여주죠. 스마트폰 이렇게. 근데 스마트폰에 여기에 보면은 많은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품을 싹 다 쪼개버리면 부품을 보고 스마트폰이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이름뿐인 것이지. 그래서 이 부품이 모였을 때는 스마트폰이야. 근데 이 부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 스마트폰도 사라져버려. 지금 이제 20분 다음 시간에 뭐를 하냐면은 자기 몸뚱이를 가지고 해볼 거예요. 자기 몸뚱이. 우리는 이거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기존 도반들은. 자, 자기 몸뚱이를 가지고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이 머리털서부터 눈썹서부터 눈, 코, 입, 귀, 목, 이게 팔, 다리,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근육, 그죠? 근육, 저기 피, 또 심장, 폐, 이렇게 해서 손톱, 발톱까지 쫙 이렇게 자기가 착착 쪼개서 보기 시작을 해. 쭉 쪼개서 보면 어떻게 된다? 몸뚱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헛것이라고 해요. 사라져버려요. 그럼 몸뚱이가 사라지면 몸뚱이와 동일시하고 있던 나라는 것도 사라져버려요. 우리 몸뚱이 이꼬르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어떻게 되냐? 그냥 말로만 자꾸 하게 돼. 근데 실제로 이거를 전부 다 쪼개서 보기 시작을 하면 몸뚱이라는 것이 모든 기관이 모였을 때는 몸뚱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이 기관이 해체가 되면 몸뚱이라는 이름도 사라지는 거죠. 이름뿐인 몸뚱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손톱을 깎아, 그지? 손톱, 발톱을 깎으면 깎인 손톱, 발톱 보고 몸뚱이 이렇게 말은 안 하거든. 근데 내 몸에 붙어 있을 때는 몸뚱이죠. 몸뚱이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리고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가짜다. 헛것, 환이다. 없다가 아니죠. 없다가 아닙니다. 헛것이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이 헛것이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없다 이렇게 생각 없지 않죠. 어떻게 없지 않냐. 우리가 보는 모든 모습은 나의 업식으로 보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래 만약 책상이면 책상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책상이라는 것이 본래 없어. 그 뇌과학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 책상을 볼 때 책상이라는 이런 모습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광입자가 들어온다. 눈에 비친다고 해요. 광입자가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면 그 사람이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합성을 해서 내가 딱 어떻게 보면 저런 모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것이 본래 나의 업식으로 본다. 그 저장된 자료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거든. 그걸 업지라고 하는데 기억과 지식이죠. 기억과 지식과 정보. 그래서 그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업지라는 게 전부 다 다를 거든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업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업이라고 하지. 업식으로 본다. 자기의 업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원주민이 한 번도 배를 본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바다 물결이 굉장히 출렁거린다는 거예요. 또 배가 이제 들어오니까, 그죠? 출렁거리는데 이 사람들한테 배가 안 보인 거라.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배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왜? 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죠. 배에 대한 그 억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가 파도가 되게 출렁거리는데 왜 출렁거리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배를 보게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충격적이죠.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는 전체로 보기. 지금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할 때, 이 모습 공식을 공부를 할 때 아침에 6개, 점심에 6개, 저녁에 6개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전체로 보기로 해라는 거죠.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베란다, 것이다, 마음속이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등불이죠. 이 빛도 다 모습이죠. 전등, 베란다, 것이다, 마음속이다. 나중에는 어떻게 보느냐?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공간 또 다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밝음, 베란다, 것이다, 마음속이다. 그렇죠.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어둠, 베란다, 것이다, 마음속이다. 그렇게 이제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눈, 베란다, 것이다, 마음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속적으로 이렇게 보려면 눈이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보이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대상을 판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뭐다? 불가사의한 겁니다. 실은 우리가 보고 들어요. 그죠?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완전 불가사의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매일 보고 들으니까 이것이 불가사의인지 아닌지 그걸 잘 모르지. 근데 실제로 불가사의라. 어떻게 해서 없는 걸 볼 수가 있냐 이 말이지. 실체하지 않는 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로 보기. 근데 이 모습 공식을 꼬박 하면은 하면 굉장히 말하는 기초가 탄탄해진다고 하나? 그리고 공부하는데 기초가 탄탄하면 맞아 엉뚱한 것에 헷갈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 다른데 쏠리지도 않는다. 엉뚱한 곳에 쏠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모습 변한다. 것이다. 멈췄다. 이걸로 이제 첫째 전체로 보기 쪼개서. 세 번째, 이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가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상당히 했을 때, 상당히 자기가 열심히 했을 때, 이게 가능해요. 뭐 어떤 분은 뭐 금방 알아챌 수도 있어. 금방 알아챌 수도 있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딱 보기 시작을 하면 정말로 공부가 재밌어요. 정말로 공부가 재밌어요. 우리는 뭘로 보느냐? 늘 이름으로 보거든요. 실제로 이 책상이다 해서 책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책상에 대한 이미지를 보고 있거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름으로 본다. 이름으로 본다. 이름으로 보는데 나중에는 이름으로 안 봐.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을 해볼게요. 제가 한 번씩 늘 하는 거죠. 한 번씩 늘 합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정순자 도가님, 이게 뭡니까? 그것이, 예? 그것이. 실제로 얘기해 보십시오. 도가십니다. 하지 말고. 손인데, 우리가 손을 안 보고, 그거라 본다, 그 자리로 본다. 말로 하면 그렇지만, 자, 이게 뭡니까? 자, 김시현 도가님, 이게 뭡니까? 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손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딱 봤을 때 수자타도 그래 생각하나? 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저기, 서연이는 어떤 거? 손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이렇게 생각했나요? 네네네. 자, 한번 보십시오. 손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지 않고 한번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시현 도가님? 처음에 손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볼 때는 선생님이 손의 움직임을 쫓아다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볼 때는 그냥 무심히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 뭐다? 이름이 붙어버렸어. 손이 왔다 갔다 왔다. 우리 이거 왔다 갔다도 이름이죠. 이 손도 이름이죠. 손이 왔다 갔다 한다면은 실제로 어떻게 보느냐? 요 손이 이렇게 하는 변하는 도리로 못 봐. 변하는 걸 못 봐. 손이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하면, 손이 왔다 갔다 하네 하면, 실제로 이것이 변하는 걸 못 봐. 왔다 갔다 하네,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왼쪽, 오른쪽도 다 이름이거든요. 손이, 이걸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쭉 하다가 보면, 아, 이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 이게 어느 날 탁 마음에 와닿는 순간이 있어. 탁 마음에 와닿는 순간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 전까지는 자꾸 이름에 끄달려서 다니거든. 이름에 끄달려서 다니는데, 그냥 나중에 이름을 탁 붙이지 않고, 저 사람이 말을 해? 저 사람이 말을 하네. 만약에 무슨 말을 해? 그러면, 저 사람, 내한테 싫은 말을 하네? 좋은 말을 하네? 이런 것도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냥 듣는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게, 좋은 생각이다, 나쁜 생각이다. 이런 걸 좀 생각이 일어나는 도리로 보게 돼. 좋은 생각이 일어나든 나쁜 생각이 일어나든 변하는 도리로 보는 거지. 변하는 도리로 보면 어떻게 된다? 변하니까, 여긴 가짜네. 여기 머물 수 없네. 이게 미세한 차이 같은데 굉장한 차이가 됩니다. 실제로 요거를 아시는 도반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니까 뭐라고 하나? 김은숙 도반님, 이 이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라고 이렇게 탁 체험을 하고 나니까 좀 어땠나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해제하고 한번. 그냥 딱 느꼈던 점. 이게 이제 새가 날아다니네, 새가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이제 모습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보고 있네, 저러고 있는 걸 내가 날아다닌다고 하네, 이게 이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체로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예. 한번 그런 상황이 딱 오면은, 되게 재밌게 할 수가 있다. 공부를.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어쩌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변하는 도리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나중에는 이게 막 새말기가 되네. 자꾸만. 그냥 변하는 도리니까 그것이 변하는 것이 뭐가 돼버린다? 그냥 나의 본성의 작용이 돼버리네. 자체가 돼버리네. 이렇게 돼. 모습 공식을 쭉 하게 되면. 그런 때가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가 한다, 이게,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라고, 말하자면, 말로 표현할 때는 그런 말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자기는 이미 늘 나의 본성 자리에서 그냥 작용하는 것이죠. 작용이 돼버려요. 본성 자리의 작용으로. 그래서 변한다라는 것이 곧 굴린다가 돼요. 변하는 것이 굴린다가 돼요. 우리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하죠. 그럼 변하는 것이 잘 굴리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이 말마디에 처음에는 말마디로 자꾸 이렇게 가르죠. 모습을 잘 굴리자, 변한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뜻으로 하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말로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정말 그렇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냥 해보라 이 말이죠. 해보면 이 모습 공식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의 그 원 뜻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딱 일어나면 딱 친다. 일어나면 딱 친다. 가시를 착착 쳐버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친다. 가시를 일어나면 친다. 일어나면 친다. 내가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러면 책상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을 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잘 모르는데 나중에는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내가 만약에 그걸 보고 뭐 좋아한다 이런 생각이 딱 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아한다 변한다고 것이다. 그럼 좋아한다를 내려놓는다는 게 확연해지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한다 변한다고 것이다. 몸에서 공부하는 것도 내려놓는 거죠.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하겠나?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들어. 그죠, 수자타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하기 어렵네. 이 생각을 딱 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바로 공부하기 어렵네라는 생각을 딱 붙잡아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하기 어렵네. 변한다고 것이다. 그렇게 자꾸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과 연의 이 생각과 생각의 고리가 또 고리를 끼고 또 고리를 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리를 착착 끊는 거예요. 고리를 착 끊어서 내가 일으킨 생각 그 후념이 오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시 인이 돼서 다시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꾸 하면은 나중에 이제 힘이 붙으면 딱 그다음부터는 일어나면 사라질 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안 하게 되죠. 그냥 내버려 놔둬. 그럼 일어나면 그냥 사라질 거야. 일어나면 사라질 거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된다. 내 마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모습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본다? 헛것으로 본다. 빈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32번에 나오는 일체유의법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이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적여시관 그렇게 보라는 거거든요. 꿈과 같이 보고 그림자와 같이 보고 하늘로 보라 이슬 번개와 같이 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봐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모습을 그대로 두고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내가 지금 보이는 업식대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두고 빈 것으로 본다. 헛것으로 본다. 그게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새말귀를 하게 되죠. 저절로 새말귀를 하게.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요일에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옛날에 우리 개원을 해서 도반들은 그냥 줄창 일주일에 4번을 법회를 했는데 모습공축만 했어. 모습공축만 했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모습공축만 하면 되는데 그냥 또 다른 교재도 보고 막 우리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실제로 모습 공식을 자기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할 줄 알아서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깨달아야 된다. 제 법이 제 행위 무상이고 제 법이 뭐고 일체가 개고. 그래서 일체의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그 모습 공식을 통해서 실제로 깨달아야 된다. 실제로 자기 살림 가져야 된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죽비 딱딱딱 소리 났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딱 소리가 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소리가 없어. 또 인연과 조건이 딱 이러면 소리가 나. 또 소리가 사라져. 근데 이 소리를 듣는 마음은 아까 저게 어떻게 불생불멸이라고 했죠. 소리가 있는 것도 듣고 소리가 없는 것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습에 말하자면 따라가는 것만 놓으면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거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